정적분부터 저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구간이 정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네, 구간이 정해지지 않고요. 그 미분을 하기 그 이전 단계의 전체의 함수들을 다 통틀어서 지칭을 해 줄 수 있었던 게 네, 뭐 부정적분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x에 대한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x제곱 플러스 c가 있었죠. c는 적분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도 부정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네, 1도 부정적분이고 x제곱 플러스 3도 부정적분이고 이런 게 다 부정적분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지칭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냐면 네, 적분 상수를 이용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을 여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그래서 fx가 여기서는 2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arge fx, large gx, 그 다음 large hx를 한번 네,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rge 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네, 그냥 교과서대로 이렇게 그냥 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rge fx는 x제곱, 그 다음에 large gx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large hx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저희가 해 놓으면요. 그래서 f3-f1, G3-G1, H3-H1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직접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다 동일하게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네, 뒤에 있는 적분 상수들이 다 이제 더하거나 빼주기 때문에 0이 돼서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x제곱에 대해서만 계산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왜 같은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닫힌 구간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하면은 이렇게 잡아놓죠. 네. A, B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닫힌 구간에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large fx와 그 다음에 large gx를 뭐라고 할 거냐면 small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arge gx 같은 경우는 large fx로 네, 조금은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렇게 됐죠. f large fx 플러스 적분상수로 저희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구간이 정해졌을 때 요 값이 결국에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더라. 부정적분에 대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구간이 정해지면은 그 구간에서 구하는 함수값의 차는 네, 유일하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양 끝점 B와 A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GB-GA는 우리가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FB 플러스 C 그 다음 마이너스 FA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B 마이너스 F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양 끝점에서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는 유일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한 개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요. 네, 함수 fx의 뭐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정리하면은 밑에 a부터 b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다 해서 네, 기호를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정적분의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써줄 수 있냐면 네, 아까 앞에서 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단 한 개로 지칭을 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라지 f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b 적고 밑에는 a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정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적분의 함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 양 끝 값에 대한 함수 값의 차는 유일하다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쵸?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양 끝값이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양 끝값이 같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A에서 A까지 정적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주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한 개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죠. 저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은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미분과 적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가정을 할 게 뭐냐면 네, 닫힌 구간 A, B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x, 뭐 ft 같은 경우를 ft라고 저희도 설정하죠. 여기는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라지 fx를 뭐라고 할 거냐면 fx 여기도 t로 네, 통일을 하도록 하죠. 라지 ft는 이제 스몰 ft의 한 개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네,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x를 잡아줄 건데 어디서 잡냐면은 열린 구간 AB 안에서 우리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 ft, 스몰 ft에 대한 네, a에서 x까지의 정적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정적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t에다가 x에서 a에서 x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되죠. 뭐 스몰 ft의 이제 a에서 x까지 정적분 같은 경우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쪽을 네,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써 주고요. 그래서 등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dx분의 d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지 fa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되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0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네, 스몰 f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네, 요거 조건을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죠. 연속일 때만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함수의 실수배 합차에 대한 정적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부정적분에서도 이런 거 이제 보였는데 정적분에서도 이런 성질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앞에서의 부정적분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라지 fxr, 라지 gx를 이제 정의를 해 줄 거고요. 얘네들을 스몰 fx와 스몰 gx의 한 개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도록 하죠. 그쵸?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줄 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닫힌 구간 A, B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몰 fx와 스몰 gx 같은 경우는 연속함수다라고 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실수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수라고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성립하는 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요거를 보이는데 어디서 여기다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와 그 다음에 앞에 상수가 빠져나온 이런 게 과연 동일한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볼 거라는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직접적으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K 곱하기 스몰 fx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의에 의해서 K 곱하기 요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라지 FB 마이너스 K 곱하기 라지 FA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K끼리 묶어내면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x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요거 다시 써주면은 k 곱하기 a에서 b까지 스몰 fx의 정적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k가 0일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0 집어넣어주면은 양변이 다 0이 되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스몰 fx 플러스 스몰 gx에 대한 정적분 얘와 그냥 각각 떨어진 정적분이 동일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일한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이렇게 해서 fx 플러스 gx 한번 써주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정의를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라지 f 라지 fb 마이너스 플러스 라지 gb 그 다음 마이너스 라지 fa 플러스 라지 ga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동일한 라지 f랑 라지 g끼리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그 다음 플러스 라지 gb 마이너스 라지 ga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정적분의 정의 계속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gx 맞죠. 라지 gx에다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써주고요. 얘네 같은 경우 다시 써보면은 이런 형태로 다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두 함수의 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죠. 덧셈이랑 네, 굉장히 유사하니까요. 네,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박스가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해볼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닫힌 구간 A, B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를 좀 더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죠.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숫자를 하나를 C라고 두고요. 구간을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해서도 저희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고 하면요. 이런 게 성립을 하죠. 네,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임의의 실수 AB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수교란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중간에 C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네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는 C가 어디에 오든 ABC의 대소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볼 거예요. A에서 C까지 뭐 스몰 fx의 정적분 플러스 C에서 B까지 스몰 fx의 정적분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A에서 B까지 스몰 fx를 정적분한 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거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에서 그냥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요거 지우고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앞에서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라지 fx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플러스 라지 fx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써줄 수 있는데 요거는 fc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 그 다음에 플러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c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만 남고요. 요거는 다시 써보면 라지 fx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나타나고요. 요거는 네 스몰 fx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것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만족하더라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오는 얘는 결국에는 없어지고요. A에서 B까지 정적분으로 합쳐지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떤 거냐면 요런 조건이 성립할 때라는 거죠. 이런 정적분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그런 함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없애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4는 없어지고요. 얘는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x는 1에서 조금은 이제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조금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0부터 1까지 fx, dx 그 다음 플러스 1부터 3까지 뭐 fx, dx 써주는데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x 값이면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써주면은 0부터 1까지 1-x dx 그 다음 플러스 1부터 3까지의 범위니까 네, 여기 위에 포함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터 3까지 x-1 그 다음 dx로 써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네, 이런 거는 케이스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적분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분 적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 교과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적분을 좀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를 가지고 네,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네, 조금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조금은 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단원 문제들은 저희가 다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여기서는 우리가 럴비의 개념을 네, 조금은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급수의 합을 이용을 해서 네, 정의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네, 계산을 하고 넘어간다는 걸 네, 조금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열기의 예시를 보면서 네, 정적분과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ST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게 바로 넓이 ST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의 좌표를 한번 확인을 해주면 a,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t, t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니까요. 여기는 t-a 나오죠. 그래서 윗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네,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아랫변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st 같은 경우는요. 윗변 a 플러스 1 더하기 아랫변 t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t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st 한번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t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려고 되어 있는데요. st 프라임 같은 경우는 네,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t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1이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왜냐하면 fx에 x 대신에 t 집어넣어 주면은 네, 동일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죠. ST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죠. 스몰 ft의 네, 한 개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요거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FT를 뭐 FX라고 적어도 상관없고 FT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FX라고 적고요. FX를 정적분한 것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S'T와 FT가 동일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ST의 이제 A에서 B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뭐 ST, 뭐 SX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B-SA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만약에 넓이가 SA가 되면은 네, 넓이가 제로가 되죠. 왜냐면 t가 a가 되니까 결국에는 a에서 a까지 정적분한 꼴이니까요. 요거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P로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닫힌 구간 AB에서의 전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네, 저희가 양끝점 양끝점에 대해서 네, fx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st의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양끝점에서의 함수 s의 함수값의 차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요. 네, 조금은 조건을 보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당연한 거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하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y는 fx와 그 다음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간단하게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양 끝에 있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fx에 대한 부정적분 하나 구한 다음에 거기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차를 이용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데요. 좀 더 이제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재밌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곡선과 S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그냥 X축 위에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서만 그려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는 위에서 그려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래에서만 그려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그래프가 무조건 x축 위에서만 이제 그려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닫힌 구간을 A, B로 항상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S라고 정의를 해두도록 하죠. 닫힌 구간이니까 점선 말고 그냥 실선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어떤 거냐면은 A, B 사이 구간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은 이런 게 성립하죠. X에 대해서 fx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서요. 그냥 넓이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 S라고 잡으면은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밑에서 이렇게 이제 놓을 텐데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S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네, 닫힌 구간 A, B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넓이는 양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요렇게 조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x로 해주면은 네,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넓이 S 같은 경우는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fx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x축에 대하여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이제 넓이가 바로 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금은 네, 절대값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절대값 이용을 해주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거는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부분에서는 x축 위에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s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기가 네, 구간 A, 그 다음 여기가 점 B, 여기가 C라고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닫힌 구간 A, C 사이에서의 모든 x의 값 같은 경우는 함수 f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의가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x가 있는데 C에서 B 사이에 있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함수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의 넓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fx로 해서 그 구간 안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한번 해주면은 넓이 s 같은 경우는요 a에서 c까지 함수 fx를 정적분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c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한번 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간과 함수값을 보면서 네, 절대값을 적절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합칠 수가 있는데요.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그 다음 dx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3번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은 생각을 해서 네, 나중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조금은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한 네, 세 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림은 다르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합쳐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저희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가정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닫힌 구간 A, B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의 함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 두 개의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도형의 넓이 S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함수 y는 fx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함수에서 y는 gx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간 A고, 아니 구간이 아니라 여기가 점 A, 여기가 점 B라고 조금은 정해놓고요. 그래서 이때 넓이 S 같은 경우는 요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설명해 보면 모든 x인데요.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근데 이 두 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함수 f만이 있다고 하면은 a에서 b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가 함수 gx가 있을 때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요 사이가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줄 건 뭐냐면은 이때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저희가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배운 정적분의 사칙분산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은 결국에는 요거 두 개는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더라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함수 gx 같은 경우가 완전 밑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대충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함수 gx가 완전 밑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여기서 a, 그 다음 저희도 여기를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때 넓이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최대한 위쪽으로 y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이 아니라 평행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평행 이동을 해주냐면은 y는 fx, 일단 요거 적어놓고 하죠. y는 gx, 그 다음 x축 0, y축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요. 닫힌 구간 A에서 B 사이에서의 함수값들, 뭐 f의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 g의 함수값들이 다 양수가 나올 만큼 이제 저희가 평행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올 만큼 평행 이동을 우리가 어떤 상수 k로 두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k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k만큼, 그 다음에 얘도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여 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 그림이 대충이지만 이런 형태로 그려 넣을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 s가 되고요. 이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는 두 개의 함수값 모두 다 양수가 나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x, 어디에 있는 모든 x, 닫힌 구간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는 fx 플러스 k 같은 경우는 gx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 두 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의 맥락은 우리가 요 1번 같은 맥락이랑 굉장히 동일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fx 플러스 k에 대한 저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x 플러스 k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앞에서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fx-gx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더 크고 어떤 구간에서는 함수 gx가 더 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fx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이렇게 fx 만들어 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gx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간을 여기 A, 그 다음 여기를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Y는 GX, 그 다음 여기는 Y는 FX, 겹치는 이 부분을 C라고 두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닫힌 구간 AC 사이에서의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부등식이 성립하죠. 요런 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닫힌 구간 CB 사이에서는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넓이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금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C 구간 같은 경우는 fx-gx 그 다음 a부터 c까지 dx 나오고요. 플러스 c부터 b까지 같은 경우는 gx-fx의 dx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절대값을 써서 동일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플러스 gx 절대값 dx 그 다음 플러스 c부터 b까지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절대값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같으니까요. 안쪽에 있는 성분이 같으니까요.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플러스로 적어버렸네. fx-gx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a부터 c까지 해서 절대값 fx-gx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속도와 거리 파트가 남았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마저 처리를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